가 소리 소문 없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게 지속적으로 평균 25%의 역성장 없이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업은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전력 이야기 때마침 잘해주셨어요. 이제 전력, 변압기, 전선 이야기 해볼 텐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10개월 전에 이제 아침 프로 저와 함께 하셨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LS를 굉장히 세게 자신있게 말하시던 분은 지훈 대표님이 유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훈 대표님과 보지 못한 이유로 지훈 대표님 보지 못했지만 전선 변압기 관련주의 급등은 제가 봤거든요. 네네. 지금도 뭐 여전히 시장에서 너무 뜨겁고요. 자, 근데 이게 더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력기기는 사실은 AI 반도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 기대값을 심플하게 멀티플이잖아요.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값 곱하기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 곱하기 EPS라고 하는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의 곱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좋으려면 심플해요. 2차 전지가 날아갔던 거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보세요.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전력 설비보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라서 에코프로는 심플하게 2020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이 600억에서 2022년에 6,124억으로 10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이익이. 그래서 주가도 10배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익이 10배 늘어난다고 이익 10배 늘었네, 주가 바로 올려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전력기기 똑같아요. 사람들이 기대값은 아예 바닥에 있었는데 기대값보다 이익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또 준비했습니다. 요거 매출 증가율이에요. 자, 전력기기가 소리 소문 없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게, 자 보세요.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보시면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5%가 넘습니다. 26% 정도 나옵니다. 이거 평균 내보시면. 그런데 거기서 또 추가 업사이드가 나와요. 30% 가까이. 내년이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그리고 25년, 26년에 역시 20% 가까이 성장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평균 25%의 역성장 없이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업은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죠. 작년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137%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간 거예요. 이익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나려면 이익이 줄거나 이익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돼야 되잖아요. 역대 최고 실적에서 다시 영업이익을 70%로 갱신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거기서 내년 25년에 또 추가로 25%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떨어집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올해 기준 23배 멀티플이 내년 기준 18배까지 떨어집니다. 저거 숫자 또 주춤했다고 그렇죠. 사람들 난리 나겠죠?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주춤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주춤할 수 있죠. 지금 이거 추정치잖아요.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가 조금 빠지면 18배에서 15배, 14배로 빠지겠죠?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코스피 전체 평균, 코스피는 똘똘한 놈도 이익 잘 내는 놈도 있지만 못 내는 놈도 있잖아요. 코스피의 평균 PER이 몇 배인지 아세요? 20배가 넘어요. 제가 오늘자 보고 온 게 20.9배예요. 그러면 20.9배보다 월등히 이익과 매출 성장률이 높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내년 PER, 포워드 PER이지만 18배가 나온다는 거는 아직도 밸류에이션에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심플하게 시가총액과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상관관계만 계속 보시면 돼요. 보시면 같은 저라면,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라 너무 비교하기가 좋은 비교군이라서 말씀드린 건데 한미반도체 까는 거 아닙니다. 무서워요. 한미반도체 나쁘게 얘기하면 뭐 소송 들어오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이 13조 7천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3조 7,346억. 근데 이 회사도 엄청나게 이익이 성장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 공부하시면 엄청 재밌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는. 보면 영업이익이 내년 걸로 볼게요. 3,500억이죠. 3,500억에 시가총액 13조입니다. 그럼 심플해요. 시가총액을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나누면 그게 PER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략 14조 잡고 14조에 3,500억 이익 나요. 한미반도체.
그 난리를 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볼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조예요, 구조. 자그마치 5조 넘게 차이 납니다. 근데 이 회사 내년에 얼마 보죠? 6,600억 벌어요. 그러면 이거 HD 현대 일렉트릭이 비싼 걸까요? 한미반도체가 비싼 걸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6,600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9조다. 9조 7천억이다. 그러면 PER 18배니까. 또 이런 근데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AI 반도체가 하면 전력 계속 필요하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력기기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글쎄 이건 참 뭐해요 말을 하기가 이거 지금 맞아요.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매수 접근 누가 감히 지금 시점에서 이거 그쵸.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러한 포인트로도 바라볼 수 있고 네. 저러한 포인트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또 맞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저도 이제 한번 산업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네. 전선, 전압, 변압기 섹터를 제가 쫙 정리를 해보면서 보니까 이게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기까지에는 그걸 또 다시 좀 한번 가공을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하면서 변압기 역할도 있고 그걸 다 이제 통로, 혈관처럼 연결해주는 전선이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자고요. 네네. 어떤 섹터에 좀 가장 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세요? 결국 기술적인 난이도를 봐야 되는데 말씀 주신 전선 관련돼서 뭐 제 친구도 전선 관련된 엔지니어도 많고 전선 관련된 회사들에 근무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그 이동 통로가 전선인데 전선 자체의 기술 난이도나 진입 장벽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선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예요. 그렇겠다. 중소 관련된 업체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게 글로벌로 나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변압기는 전선보다는 기술 난이도가 훨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선도 LS가 하는 해상용 초고압 전선 케이블 이런 거 HVAC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한 기술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많이 올라간 재룡전기, 일진전기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이런 회사들의 하는 가장 매출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초고압 전선용 케이블이냐 이건 보셔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는 저는 LS랑 효성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 대기업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주는 야 하다 이제 변압기가 너무 올라가네. 뭔가 연관산업 올라갈까 없을까 해서 저는 같이 따라간 케이스가 너무 크다고 봐요. 전선은? 네. 그럼 기술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어떤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선 쪽은 사실은 뭐 재룡전기도 있고 일질전기도 있지만 글로벌로 그러면 캐파가 돼 있는 회사들이 많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마진이요.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전선회사 마진 진짜 박해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전선회사들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마진이 박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마진이 5%도 안 돼요. 진짜요? 4%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전선 가격 올리면 가격 올리면 되죠. 근데 보세요. 가격 올리는 거랑 원자재 가격 항상 모든 그게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2차전지 에코프로비움 양극재 요새 리튬 가격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안 떨어져요. 리튬 가격 3개월 동안 얼마 오르는지 29% 올랐어요. 근데 그럼 그 29% 리튬 가격 오른 거 반영해야 되잖아요. 바로 반영 못 한다고. 3개월에서 6개월 시차가 있는데 전선 똑같아요. 스프레드 하는 이유가 절대 그거를 바로 반영을 못 하고 미니멈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반영하니까 전선업체도 실적 좋아질 거예요. 판가 올릴 거예요. 그 갭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고요. 변압기는 PPI라고 합니다. 변압기 지수가 계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이미 가격을 올렸어요. 이미 15에서 20% 올렸고 변압기 쪽은 글로벌로 굉장히 잘했어요. 빨리 진출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 엘라바마 공장 지은 게요. 14년이 됐어요. 벌써 2011년에 진출했어요. 선점 효과라고 하거든요. 선점 효과를 누렸습니다. 왜 HD 현대 일렉트릭이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보다 더 갈까? 초고압 변압기 포지션이 HD 현대 일렉트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미국에 빨리 진출했고 유일하게 미국 현지 공장 갖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수혜를 제일 다이렉트로 많이 받으니까 HD 현대 일렉트릭만 주가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LS 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의 비중이 낮아요. 배전반이나 이런 쪽이 더 커요, 비중이. 그런데다 미국에 공장도 없어요. 효성중공업이 그 중간에 껴있는 상태예요. 효성중공업이 재미난 게 자체 공장 투자하는 게 뭐 돈이 아까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미쯔비시 공장을 사서 그걸 개량했어요.
그러니까 자체 공장에서 자체 공장 만들어서 현지 진출해서 원가 절감한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LS 일렉트릭은 아예 공장 자체 없으니까 그냥 외부에서 사서 마진 붙여서 파는 거고. 이게 너무 심플한 비교가 되게. 포스코는 이제 드디어 리튬, 수산화 리튬 당장 자기네들 자체 생산합니다. 내년부터 매출이 4,500억에서 5,700억 꽂히는 거예요, 리튬이. 그리고 내후년 26년 기준으로 8,400억에서 9,700억, 대략 1조 정도 매출 찍히는 구조예요. 리튬 매출이. 아무리 에코프로 대단하다고 하지만 에코프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에코프로 너무 무서워요. 에코프로 욕하는 거 아니고, 자, 그냥 상대적인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자기네들이 직접 리튬 생산해서 그 리튬 포스코 퓨처엠에 밀어주죠. 마진이 아르헨티나 염호 마진은 최고 적은 게 55, 최대 80%까지 나와요. 평균 때려보면 60%대. 염호 마진은 60%. 그 다음에 광석, 호주의 광석 리튬 마진은 아주 박하게 보면 한 뭐 20%에서 최대 보면 40이니까 평균 30 정도죠. 네. 그럼 30과 60 평균 내보면 45% 마진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는 리튬 자체 생산 못 하잖아요. 그쵸. 미국의 탄산 리튬을 엄청 싸게 들어와서 거기에 가공 마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효성중공업이 마진이 좋겠어요? 아니면 자체 공장을 갖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마진이 좋겠어요? HD 현대. 그쵸. HD 현대 일렉트릭 마진이 엄청 좋은 거고요.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글로벌 경쟁사 없냐? 있죠. 일본의 히타치도 있고 지멘스도 있고. 거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이 있냐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너무 잘 파니까 초고압 변압기 없어서 못 파니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증설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략 이제 200억 정도 이미 신규 투자 들어갔고 엘레베이터 변압기 공장 증설하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지멘스나 GE나 히타치보다는 규모로 치면 더 작은 회사잖아요. 네. 이 작은 회사가 증설을 하는데 지멘스나 히타치는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변압기하고 이 전력기기 쪽 호환기 사이클 때 대략 아마 그게 예상되는 연도는 2013년에서 아마 16년일 겁니다. 네. 그때 한번 크게 HD 현대 일렉트릭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몇천억 단위의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설한 만큼 수요가 못 따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규모로 좀 화끈하게 맞아요. 투자하기에도 망설여지겠어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와, 바뀐 거예요. 타이밍이 모든 게 그냥 네. HD 현대 일렉트릭에게 맞춰져 맞춰지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참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또 그렇죠. 시가총액 사이즈와 이익을 대비해보니 맞습니다. 이게 또 주가가 오른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일단 전력기기 쪽에서는 지금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는 전선은 좀 마진이 적다. 네. 플러스 글로벌 레퍼런스도 적다. 글로벌 캐파도 적다. 네. 그치. 구리 가격도 계속 그쵸. 오르고 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초고압 전선, 초고압 변압기 요게 키포인트다. 네. 이거 하는 데는 LS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지금 부하하니 HD 현대 일렉트릭이 독보적이고 글로벌리하게도 네. 지금 뭔가 다른 업체들 대비 증설도 화끈하게 했다. 가격도 이미 올렸어요. 5년 전보다 2배 올랐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변압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유럽과 미국은 교체 주기가 35년인데 이미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쓰는 전력기기의 70%가 다 노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수요는 신규 수요대로 땡큐고 야 노후화된 거 기본적인 교체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게 북미도 대단한 건데 북미만 터진 게 아니라 북미, 유럽 요새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동, 아프리카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글로벌로 지역 다변화가 엄청나게 돼 있는 거고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고요. 야 그러면 뭐 히타치나 이런 데는 증설 안 하는 거 알겠는데 걔네는 뭐 비싸게 팔고 심지어 이 고객사한테 커스터마이징도 안 해주고 뭐 납기나 품질도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피드백 안 해주고 대응이 안 해주니까 뭐 그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경쟁력이 있다고 치면 뭐 중국 업체들은 변압기가 없어? 있잖아요. 그쵸.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모든 발목을 잡는 게 모든 산업에서 진짜 이 암적인 존재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HD 현대 일렉트릭 그 조석 사장님이 3년임 됐거든요. 그만큼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죠. 네. 그 과거에 관료 출신이에요.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재미난 게 이력이 뭐냐면 한전 박살날 때 한수원 가서
가자마자 그 해에 흑자 전환시키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적자였어요. 근데 흑자 전환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존재로 가고 있으신데 그 조석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변압기 쪽은 고객사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고객사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중국은 변압기든 배전반이든 이런 측면에서 신뢰도를 잃었다. 신뢰도를 잃은 데다 아니나 다를까 전력기기 쪽도 중국산 배제하자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북미하고 유럽에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이 아무리 저가의 변압기를 만들고 뭐 대량 양산해도 고객이 안 써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산 변압기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잘 팔렸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변압기 이쪽 관련된 인맥을 통해서 또 알아봤더니 중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북미나 유럽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다고 한들 시간이 소요되고요. 북미하고 유럽의 변압기 시장을 진출하는 거를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히타치나 HD 현대일렉트릭이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진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과한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 설비, 전기 쪽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